반갑습니다.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5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제13장 상장회사 비교 분석. 해당 챕터에서는 저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4곳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증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기업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너무 올드하고, 그래서 각 회사의 자세한 비교 분석 내용은 생략하고요. 저자가 살펴본 주요 실적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을 비교할 때입니다. 수익성은 ROE라는 지표를 통해서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ROE는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주주 입장에서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 대비 회계적 순이익을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물론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비교할 때는 직전 3년 평균 EPS 대비 최근 1년 EPS의 최대 하락률로 측정하였습니다. EPS 하락 사례가 없으면 안정성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셋째 지표는 성장성인데, 성장성은 EPS의 성장률로 측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재무상태표를 비교할 때 유동비율, 부채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고요.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입니다. 저자는 연속 배당 지급 실적, 이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당을 연속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으로 본 것이죠. 여섯 번째는 주가 흐름입니다. 저자는 주가 흐름을 볼 때 단순히 종가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가 대비 고가 상승률을 봤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높다면 상승장에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엄청난 폭락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14장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다시 방어적 투자로 돌아옵니다. 앞에서 방어적 투자자의 추천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 챕터에서는 방어적 투자자의 투자 전략에 증권 분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방어적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 다우지수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정량 분석에 의해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우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산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우지수 방식은 미국 시장에 한정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인 정량 분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량 분석 기준을 적용해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7개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충분히 규모가 큰 기업이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유동비율이 적어도 200% 이상, 부채가 보통주 자본의 2배 이하인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는 최근 10년 동안 적자 사례가 없어야 하고요. 넷째는 최근 2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EPS 10년 성장률이 33%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퍼가 PER이 15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PBR, 즉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자본이 1.5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저자는 미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것보다 분석 시점에 그 기업의 상태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정량기법으로 증권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어적 투자자는 개별 종목을 선정하여 최고의 주식을 선정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통해 종목 선정 논란을 피해가라고 조언합니다. 제15장 공격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이 챕터는 공격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저자는 종목 선정을 통한 초과 수익 달성이 절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두는데요. 첫째는 현재 주가에는 미래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도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가 흐름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곧 운에 좌우되는 무작위 투자라는 뜻으로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면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 달성은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목 선정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기본 기법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이 밝은 업종을 찾아서 그 업종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소외 업종에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법의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전망이 밝은 업종은 이익 성장률이 무한히 지속되고 소외 기업은 결국에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결국 저자는 공격적 투자자들도 싼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방어적 투자자에게 제시했던 것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5가지를 제시합니다. 다소 완화된 기준인데, 첫째, 유동비율 150% 이상이면서 부채가 순유동자산의 110% 이하이고, 둘째,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셋째, 최근에 배당을 지급했고, 넷째, 이익이 많이 증가했으며, 다섯째, PBR이 1.2 이하인 기업을 제시합니다. 추가로 워크아웃 같은 기업의 특수 상황을 이용한 공격적 투자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